안녕하세요. 호인구성학의 사주입니다. 서서히 내년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가 지독히도 강한 사주이고 그게 평관 7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악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일도 꼬이고 몸 건강도 좀 재미가 없고, 어제도 목요일이고 수업일인데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수업은 휴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여행이라고 그러나요? 이제 그런 거 뭐 남들은 뭐 휴가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조만간에 부산의 용궁상가라는 그 절에를 다녀왔습니다. 갔는데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. 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절터 자체는 한쪽 한쪽 혈이 좀 자총령 우백호, 방향을 제가 지금 헷갈리던데 한쪽이 좀 짧아서 그래도 절 터로서는 돈 많이 들어오는 그런 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측인가가 뭐 산이 보니까 그 흔하게 얘기하는 책상 바위가 있고, 책상 바위가 아니고 산이 책상처럼 이렇게 된 거, 그런 게 있고, 그다음에 그건 이제 낯가리라고도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그걸 부자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진 않았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해도 돈도 많이 들어오고 괜찮은 절인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각 상이라고 그러나 각띠별 상도 쫙 있고, 그 다음에 모습이라 그러나 절 모습도 전경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이렇게 놀러 가실 때는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갈 수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, 혹시 같이 가신다고 하면 안내자가 있으면 더 좋고, 반한살띠하고 가면 좋고, 반한살띠는 어차피 아니까 여러분들도, 월살띠도 월살이 아니고 육회살띠도 좋죠. 자기 띠에 육회살띠 좋고, 육회살은 부부라고 했으니까. 그 다음에 청간합띠도 청간합띠도 전생 부분이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일주니까 병화 일주 하고 하면 좋죠. 병화 일주. 저 같은 경우는 합대는 띠하고 저하고 합대는 띠, 그러니까 청간 합대는 띠나 청간 합대는 일간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 병화니까 병화 일간, 병오생 청간 합이 되는 거고, 육해살띠가 저한테 또 합이니까 저는 이제 탁띠가 저한테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, 누구나 청간 합대는 띠는 띠나 일간은 자기 전생 부부입니다. 그 다음에 육해살띠도 자기 전생 부부 인연자라고 합니다.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. 거기를 다녀오면서 제가 뭐라 그러나요? 이달에 취기 방향을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리긴 하는데, 구성수 5가 이달에 이제
그 며칠부터 오는 거죠? 8월 7일부터 오는데 5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강력한 기운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. 왕이 제자리를 찾아왔으니까 이때 취기 가는 거, 방향 잘 찾아가는 건 100점입니다. 그래서 혹시 아직 뭐 며칠 지났지만 여행 삼아 가신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위로 가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혼자 가는 것도 좋고 뭐 여럿이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해살 띠나 청간합 띠나 청간합 일간 하고 가도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청간합 띠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니까 병화이고 정화는 같은 오행상 정화는 질투자입니다. 그렇게 해석의 논리가 됩니다. 그러면 간목 같은 경우는 을경이니까 경금이 합띠니까 전생 인연자고 을목의 신금 평관 칠살은 질투자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취기를 갈 때는 첫 번째가 나를 생하는 방위가 최고 좋고 나를 설하는 방위는 2차순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성수 5가 정의반으로 들어오면서 한번 취기방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참 좋아요, 알람,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이달만큼은 여행 삼아 취기 삼아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. 구성수 1 보겠습니다. 구성수 1은 좌우묘띠입니다. 좌우묘띠인데 그러면 구성수 1이니까 금생수 방향이 오게 되니까 7방향은 정서로 갑니다. 정서로 가면 좌우묘띠는 물가, 유흥가, 호숫가, 관광지. 만약에 산으로 간다 그러면 깊은 산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좋아지는 게 금전은 애정은 이것이 상당히 유정하다,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성학은 이런 거 살피는데 아주 대박입니다. 100점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구성학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뭐 산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. 하루에 한 30분씩 이제 이렇게 도는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. 근데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잠깐 장난이라고 하고 그렇고 이제 재미있게 상담하는 와중에 제가 그 구성수만 가지고 또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딱 그냥 그대로 그냥 안 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. 그거를 보면서 저는 또 야 이게 정말 무서운 학문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 같이 공감을 했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거를 다시 또 느꼈습니다. 그게 어떨 때는 그렇게 그 숫자 구성 수만 보고 그 집안의 형태, 그 집안의 지금 문제, 누가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언제부터 그랬고 그거를 그냥 보는 듯이 설명이 되었습니다. 이 학문은 정말 무서운 학문입니다. 어쨌든 구성수 8, 6 무서운 학문이었다
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구성수 1, 구성수 1은 칠방위로 갑니다. 그러면 이 취기도 100%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효과는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알람,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구성수 2입니다. 그럼 인신사회띠입니다. 인신사회띠. 정남으로 갑니다. 정남은 구자화방입니다. 화니까 명승지, 그 다음에 햇살 뜨는 곳 또는 기도원, 변화가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성수 2 인신사회띠입니다. 구성수 1 자오묘띠입니다. 구성수 1 자오묘띠는 칠방위로 간다. 칠방위는 정서다, 물가다, 유흥가다, 호숫가다, 관광지다. 산이면 깊은 산이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구성수 2 인신사회띠입니다. 구자화방위로 갑니다. 구자화 정남으로 갑니다. 라고 해요. 명승지 햇살이니까 햇빛 잘 드는 곳, 기도원, 변화가, 화려한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구성수 3입니다. 구성수 3은 진술충미띠입니다. 구자화방위로 갑니다. 그럼 목생화이기 때문에 설방향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설방향에는 제어로는 가지 말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는데 이때는 신강한 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성수 3 진술충미띠 구자화방위로 갑니다. 구자화방위는 이 구성수 이 인신사회띠 얘기를 한 것처럼 햇살 드는 곳, 그 다음에 기도원, 변화가, 명승지, 화려한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구성수 4입니다. 구성수 4는 정동으로 갑니다. 정동에 3이 있습니다. 3이 있는데 나무가 많은 곳,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. 그러면 나무가 있다고 하면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, 얕은 산, 높은 산이 아니고 얕은 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구성수 3사는 구성수 3사는 정북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북은 수생목자리입니다. 금생 수생목자리입니다. 그러면 3사는 정북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수생목자리니까 수자리니까 바닷가, 해안 동굴, 해수욕장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는 취기와 밤 관계없이 제가 부산으로 갔으니까 관계없이 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그 관계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신강한 사주는 뭐라 그러죠? 그 방위에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숫자와 구성수의 숫자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느 방향 관계없이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또 신강한 사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참고하고 가야 되는데 참 갔다 와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왜 그렇게 갔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화가 많으니까 우선은 제가 화가 많아서 또 화운이 이제 서서히 오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일도 자꾸 꼬이는 것 같아서 일단 바닷가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. 그 다음 구성수 5입니다. 인신사회입니다. 인신사회 맞습니다. 인신사회.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정남으로 간다. 구자화 방향으로 간다. 그러면 명성지 이렇게 얘기하고요. 양달 드는 곳, 기도원, 화려한 장소. 구자화로 가면 공부 잘 되겠죠. 문서운 좋아지겠죠. 남들 눈에 띄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죠. 자격증을 딸 수 있겠죠.
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부자화가 좋으면 심혈관 좋아지니까 피부 좋아지겠죠. 이뻐지겠죠. 유명해지겠죠.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구성수 6입니다. 구성수 6. 진술충미띠입니다. 정서로 갑니다. 정서가 뭐냐? 7방향입니다. 물가, 호숫가, 바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물가, 호숫가, 유흥가도 되죠. 7방이니까 유흥가. 이쪽으로 하면 뭐가 생기냐? 돈 생기는 겁니다. 애정은 좋아지는 겁니다. 권력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구성수, 그다음에 7입니다. 좌우명입니다. 7은 어디로 가야 되나? 6으로 가야 되나? 7은 6으로 가야 되나? 7 구성수 좌우명이 정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. 7 다 문제가 있고 설방향 북쪽으로 갑니다. 이때는 신강한 사주면 유리하고 신약한 사주면 그렇게 100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라고 얘기하고 일방향에는 구성수 일방에는 바닷가, 해안, 동굴 이렇게 얘기해요. 뭐 그쪽에 호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. 일방이니까 어쨌든 물이 많은 곳입니다. 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사주가 저처럼 화기가 많아서 탁합니다라고 하면 아니야 그거부터 해결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다음 구성수 8 보겠습니다. 구성수 8 보니까 인신사이띠입니다. 인신사이띠 하면 구자화로 가야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자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유명해질 수 있고 또는 뭐죠? 8 화생토가 되니까 화생토 유명해질 수 있고 명예도 오를 수 있고 공부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문서운도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구성수 8은 이달은 꼭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좀 깨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취기를 취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구자화는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. 구자방에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. 구성수 8 집안도 문제고 직업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니까 이달만큼은 꼭 취기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네, 구성수 9입니다. 9는 진술충미띠입니다. 그럼 목생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게 정동입니다. 정동 방향으로 가면 구성수 3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얕은 산입니다. 꽃들이 있습니다. 또는 뭐라 그러죠? 꽃들, 얕은 나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취기는 매력 있는 거고요. 어찌 보면 무서운 거고 재미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. 제가 매번 수업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효과를 볼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효과를 보더라. 제가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서서히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. 내일은 말복입니다. 뭐라 그러죠? 삼계탕이라는 삼계탕 좀 드시고 몸보하는데 주력하라고 하긴 그렇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몸보신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몸도 좀 피곤하고 일도 좀 재미가 없고 좀 꼬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와서 조금 생각이 많은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.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.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달만큼은 취기를 갈 수 있으면 꼭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요, 알람,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.